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주 전 불이 났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 어젯밤 또다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반복되는 화재에 주민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집단 피해 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켜진 제철소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쉼없이 떠오릅니다. 어젯밤 11시 18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 또한 지난 10일 불이 난 삼파이넥스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가동을 재개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불이 난 겁니다. 불도 하면 한 번, 두 번 일어나니까 저희 시민으로서는 불안하고 안 좋습니다. 포스코는 산소를 주입하는 용융로가 손상돼 복구 작업을 벌였으나 시험 가동 중 또다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제철소라지만 불도 너무 자주 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듯이 그냥 급하게 끄면 돼.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하죠. 포항 지역 시민단체는 포스코를 상대로 제철소 내 폭발과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투자가 자꾸 줄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포스코는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고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조업 차질을 막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이 오늘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2.25%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7,934명 중 93%인 7,356명이 참여했고 이 중 5,733명이 찬성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포스코 노조는 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며 임금 교섭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조 9천억 원 가까운 내년도 포항시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포항시의회 파행이 심각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10명 모두 국민의힘 초선 의원으로 채워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초선 의원으로는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며 퇴장해버렸는데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일만 의장의 의회 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며 의석을 비웠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1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최광열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의정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와 예결특위에 구성하지 않았다는 김일만 의장의 언론 인터뷰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퇴장해버렸습니다. 파행의 책임은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운다면 이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파국을 막을 유일한 사람은 포항시의회 의장님입니다. 민주당 시의원 7명과 개혁신당 김성조 의원은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체 의원 33명 중 4분의 1 가까이 되는 야당 의원들을 지난 7월 의장단 배정부터 이번 예결특위 배분까지 따돌림한 것은 김일만 의장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나 개혁신당 의원님께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예결특위 유일의 다선인 이상범 의원은 초선 의원만으로 2조 8,900억 원을 심사하는 것이 부담된다며 사퇴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예산이 되고 난 뒤에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거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돼서 사임계를 냈습니다. 여야 모두 반발하는 포항시의회 초유의 보이콧 사태를 부른 예결특위 구성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김상백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탈당해 무소속이긴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10명 모두 사실상 국민의힘 초선 의원입니다. 포항의 경제 축인 철강과 2차 전지 산업이
공장 폐쇄와 투자 철회로 위기에 처한 중차대한 시점에 초선 의원들이 과연 2조 9천억 원이나 되는 거대 예산을 다음 달 13일부터 5일 만에 제대로 심사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본 예산을 올해보다 9.5% 2,500억 원 증가한 2조 8,9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포항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업무 추진비는 10에서 20% 삭감, 행사 운영비는 20% 일괄 감액했으나 노인 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에 3,335억 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에 1,17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포항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내년 경주 에이펙을 문화와 경제, 평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러일 정상을 경주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북한도 초청해 평화의 행사로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CEO도 참석시켜 경제회의로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를 노천 박물관처럼 우리의 전통 문화 행사를 한류 스타의 공연처럼 열겠다는 포부로 시작했습니다. 내년 에이펙에 참여하는 세계 정상들과 영부인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한국의 음식을 비롯한 의식주를 통한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겁니다. 기왕 준비하는 것, 경주 에이펙 행사가 열린 시설 자체를 문화적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같이 가면서 만찬장은 영구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넣어서 해봐라. 그 기념물이 되도록. 돈이 없으면 다른 모든 가용한 돈을 동원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면서 에이펙 회의와 관련해서 역할을 맡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글로벌 CEO들을 참석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대통령이 묵을 숙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마련해서 거기에 세계의 경제 정상들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 PRS는 각국의 정상들도 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CEO, 일론 머스크라든지 우리 전 세계 한 500대 기업의 대상들이 있는데 그 정상, 거기 경제 정상들,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기에 에이펙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2026년 개최지인 중국의 시진핑까지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정상들을 모두 참석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전쟁 끝나면 푸틴 참석할 거고, 그러면 일본 오고, 그 21개 나라 중 세계 4강이 다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한까지 참여시킬 수 있다면 내년 경주 에이펙은 평화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희망 섞인 포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에 따라서 경주 에이펙은 평화 번영의 에이펙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은 불가피한 일이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중앙정부와의 협조 아래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시는 페루 우르반바시를 방문해 경주시의 하수 고도 처리 기술에 대해 수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추픽추의 관문 역사문화 도시인 우르반바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시의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주시 대표단은 에이펙 관광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가 열린 페루 땀보 델 잉카 호텔을 방문하고 경주 회의 준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포항시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보조 항만으로 포항 영일만항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항은 시추 과정에서 부족 기자재 추가 공급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하역 추진 등 보조 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시추 작업은 계획에 승인되는 대로 다음 달 중순 시작해 40여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